안녕하세요. 이상기 행정사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행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특화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데요. 염기석 행정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 특화된 분야에서 계신다고 했거든요.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좀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염기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서울역 근처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시험 출신 행정사이기도 하고요. 10기 때 합격을 해서 행정사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그 법인 설립과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행정사에 합격하기 전에 이제 주로 예전에 했던 업무가 비영리법인의 실사와 검토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어서 이제 그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사가 돼서 이제 법인 설립과 인허가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님은 저하고도 인연이 깊으신 행정사님이시고요. 지금도 같이 이렇게 또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특화된 전문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 특화된 전문 분야가 어떤 업무인지, 업무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법인 설립 업무하고 이제 인허가 업무를 좀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계속 그 뭐 실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뭐 이래 왔었기 때문에 이제 법인 설립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법인 설립이라면 좀 이렇게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법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렇다면 행정사 같은 거 수임할 수 있는 법인 설립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 그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나 신고를 득해야 이제 등기할 수 있고 이제 설립할 수 있는 법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 이제 행정관청의 신고나 인가나 허가를 해야 하는 이제 법인들은 전부 다 이제 행정사가 수임할 수 있는 업무가 되고요. 이제 보통 비영리법인 혹은 이제 특수법인인데요. 뭐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뭐 많이들 아시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뭐 공익사단, 공익재단, 뭐 사회복지법인, 뭐 의료법인, 뭐 이게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뭐 영어조합법인, 그리고 협동조합, 뭐 등등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도 들은 것도 있고 지금 처음 듣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종류인데요. 그럼 과연 그 법인별로 그 업무에 어떤 차이점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법인별로 차이점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거는 이게 법인이 신고 업무냐, 인가 업무냐, 허가 업무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고는 이제 그 공부하시는 행정사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수리가 있으면 신고 확인증, 뭐 신고 필증을 받게 되고 그 신고 필증을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절차만 맞으면 그 신고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 절차만 잘 갖추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이게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서류 작성하고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반려될 일 거의 없긴 한데, 이제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량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허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분들 그리고 의뢰인분들의 난이도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부처에서 이제 허가를 얻을 것인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좀 달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그 의뢰인분들이 어려운 뭐 난이도가 달라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처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의뢰인에 대한 난이도도 매우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사분들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같은 부처라도 어느 부서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데 매우 호의적인 부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좀 회의적인,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서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라고 하면 이게 교수님 전에 저하고 공익법인 같이 한번 해보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단법인에 서류를 주셨을 때 이제 설립할 때 서류를 다 주셨었는데 그때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그때 사업계획서 한 2장짜리 정도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거는 매우 난이도가 낮았던 네, 그 법인인 거였고요.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제 허가 나는 경우는 많이는 없고 그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그 사업계획서를 실제로 그 실현할 수 있는 뭐 근거 자료들, 뭐 예를 들어서 협약서라든지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요구하는 이제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가 같은 경우에는 네, 신고와 허가의 좀 중간 단계이거든요. 그렇죠. 네, 중간 단계인데 성격상. 여기도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 인가는 이제 허가의 그 행정사님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허가의 난이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어느 부처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좀 일정해요. 네, 그래서 인가의 업무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감이 좀 쉽게 오는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단순 그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제가 지금 방금 그 설명 듣고 제가 느낀 바는요. 이게 이제 신고, 그다음에 인가, 허가의 차이점이 있는데, 신고란 것은 재량권이 없으니까, 행정청 재량권이 없으니까, 요건만 된다면 이제 수리가 될 거고, 그러나 허가라는 거는 상당한 재량권을 발휘하기 때문에, 요건도 맞아야 되고, 요건 설령 요건이 맞다 하더라도, 여러 이유 때문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가라는 것은 신고, 허가 중간쯤 되는 사안이니까, 요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부드러운 수 있고, 하다못해 그러면, 행정사의 그 이제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번엔 법인 설립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할까요? 그 우선은 이제 행정사분들께서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좀 저도 싶습니다. 전혀 지금 사실은 그쪽에 많은 문의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거 어떤 업무를 뭐 설령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상담부터 이런 것들이 다 막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행정사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의뢰인분들께서는 이제 가장 익숙한 법인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게 되면 그냥 사단 설립해야지 하고 의뢰를 주시거나 그 문의를 주시거나 재단 설립해야지 하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의뢰인분들께서는 뭐 잘 알아보기 힘드니까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작년 한 중순쯤에 이제 사단법인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조직 변경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법령에서 법인을 관할하는 법령에서 조직 변경을 법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한책임회사라든지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이제 주로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조직 변경을 통해서 법인이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그 예전에 있던 법인이 등기 폐쇄가 되고 이제 새로이 조직 변경되는 법인이 등기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 등기가 폐쇄될 때 이제 폐쇄되는 이유가 이제 몇 월 며칠 날 설립된 법인이 몇 월 며칠 날 조직 변경을 통해서 어떤 법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명시가 되고 이제 그 폐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그 몇 월 며칠 날 설립되었던 법인이 몇 월 며칠 날 조직 변경이 돼서 그 설립이 되었다라고 명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영리 비영리가 좀 다르지만 않다라고 하면 원래 갖고 있던 사업자 등록증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상으로 조직은 바뀌었지만 같은 법인이라고 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인허가나 지정들도 별 무리 없이 다 이제 명칭만 변경해서 다 갖고 오게 되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수임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 이제 작년 저희한테 의뢰해 주신 분이 이제 사단법인을 작년 초에 설립을 하셨는데 원래 이 사단법인이 어떤 업무를 하려고 설립을 한 건데 그 업무가 공공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였어요. 공공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였는데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 지방에서 다른 행정사 사무소에서 컨설팅을 받고 사단법인을 설립하셨던 겁니다. 이게 컨설팅을 어떻게 받았냐면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이제 공공구매 우선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사업이 잘 될 거다라고 해서 사단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바로 받자라고 컨설팅을 받고 사단법인을 설립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단법인은 설립했을 자체로 그 공공구매 우선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법령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인증을 받으려면 법인 설립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그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설립은 하셨는데 그 이제 공공에서 매출을 얻기 힘드니까 실적을 만들기도 어렵고 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뭐 공공의 그 매출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인증 자체를 받기 어려우니까 이 매출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셨던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검색을 하다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는데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제가 권해드렸던 이유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사단법인과 다르게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적 기본법 자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공구매 우선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 설립한다라고 하면 공공구매 우선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단법인에서는 이제 이게 의뢰인분이 여성이셨는데 사단법인에서는 여성기업 인증도 받을 수가 없는데, 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여성기업 인증도 받아서 여성기업에 따른 공공구매 우선제도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직 변경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직 변경을 해서 이제 업무가 잘 끝났지만 만약에 이분께서 이제 처음에 컨설팅을 잘 받으시고 사단법인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셨다라고 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셨겠죠. 이분은 이제 조직 변경을 하면서 약 5개월 시간이 걸렸고, 뭐 사단법인에서 이제 처음에 매출처 확보하려고 한 3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사단법인 처음에 설립할 때 7천만 원 가량을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직 변경을 하면서 이제 출연금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다 자본금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그 부분도 이제 그 자본금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뭐 손해가 있게 되셨죠. 이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그 행정사분들께서 그 뭐 처음에 이제 그 상담을 하셨던 행정사분께서 이제 조금 여러 방면의 컨설팅을 좀 하셨다라고 하면 의뢰인분들께서 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난이도도 높고, 그건 워낙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그런 업무가 돼서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인터뷰 영상 부탁드릴 때 한 10분 내외 정도면 될 줄 알았었는데, 네. 듣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1, 2부로 나눠가지고 1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시 2부로 넘어가서 다른 뭐 법인 설립 절차라든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